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아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 단 하루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덕에 올해 수박의 당도가 최상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박 출하 시기도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졌고 이른 더위에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만 6천여 명, 피해액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다단계 강의가 한창입니다. 최소 금액 8만 원부터 자신들의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며 20단계를 거치며 최대 14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4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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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14억 이게 컬러리 하나 생길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14억짜리 그릇이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회원 한 명이 14억 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모집 회원은 200만 명, 총 투자 금액은 1,200억 원이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54살 유모 씨 등 일당 5명이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이들은 청주의 무등록 다단계 회사 본사를 마련해 두고 전국 23개 지점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국을 돌며 모집한 회원이 26,700여 명.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과 주부들이었는데 이들이 유 씨 일당에게 투자한 돈은 305억 원에 달합니다. 원수형도 안 갔죠. 옆에서만 나도 뭐 하루에 30만 원 들었다, 50만 원 들었다, 막 통장을 막 보여줘가면서 막 이러니까. 유 씨 일당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원들에게 수당 일부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범행을 주도한 52살 이모 씨가 또 다른 다단계 범죄로 구속됐고 이를 의심한 투자자들의 고소로 이들의 범죄 행각은 끝이 났습니다. 3단계 이상 수당을 주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업체는 일단 불법으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유 씨 일당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의 한 버스 회사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측의 우호적인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복 아닌 보복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 140여 명이 근무하는 청주의 한 버스 회사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이 회사에서 일했던 최모 씨는 사측과 우호적인 노조에 가입하는 걸 거부하자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좀 힘든 쪽으로 좌석 버스나 아니면 막차, 첫차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좋은 자리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좀 힘든 자리 주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랑 기사랑 합의를 가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기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벌점을 맞고 운전을 못하는 것보다는 내 돈이 나가도 노조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은 또 다른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힘든 오후 시간 위주로 조정되고 원래 운행하던 오토기어 차량에서 밀려나 운행이 힘든 스틱기어 방식의 차량을 몰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쪽 노조로 안 갔기 때문에 저는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노조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고 부당행위 역시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자비로 사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사고 기록이 남는 걸 우려해 오히려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처리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은 해당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버스 회사뿐만 아니라 택시 회사에서도 사측의 갑질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청주의 한 택시회사 직원은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어렵사리 복직을 했지만 단 하루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던 박모 씨.
박 씨는 지난해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2개월 뒤 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아 원직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 단 하루도 정상적인 근무를 해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회사에서 오전은 9시에 또 어떨 때는 오전은 7시에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을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서 한 달에 수시로 4번씩 5번씩 바꿔가면서 시켰습니다. 박 씨는 해고 전 1인 1차량 24시간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산합금제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엔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액관리제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사측이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무시한 겁니다. 1인 1차량 산업금제를 타면서 급여가 115만 5천 원, 18년도에 사측에서 받은 거에서는 최고 금액이 90만 3,600원, 19년도에는 75만 1,5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도 안 되고. 결국 박 씨는 복직 후 하루 4시간도 운전을 못하다 또다시 정년을 이유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담당자가 바뀌어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택시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 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택시기사들의 억울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충북 지역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5.24% 상승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상당구가 6.6%로 가장 높았고 옥천군 6.29%, 서원구 5.9%, 제천시 5.81%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상가 부지로 1제곱미터당 1,050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문이면 문덕리 임야로 208원입니다. 충주 고교 평준화를 결정할 여론조사 개표가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생, 학부모 등 11,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오는 2021학년도 평준화가 실행됩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발표됩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학교 인근 상가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다른 학생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퇴서를 제출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생의 학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경찰에 알리고 상급 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오히려 반가운 농민들도 있습니다. 바로 수박 재배 농민들인데요. 가뭄에 당도가 높아지면서 최상급 꿀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지에서 갓 따온 싱싱한 수박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자동 선별기를 통해 크기와 당도별로 분리된 수박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 산지 유통센터에서 하루 출하되는 수박은 70여 통. 맛도 좋아 무작위로 추출한 수박의 당도가 무려 12브릭스가 넘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덕에 수박의 당도가 최상급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과 야간의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수박의 당도를 향상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박의 품질이나 당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가뭄의 농가마다 비상이지만 수박 농가만큼은 요즘 같은 날씨가 고맙기만 합니다. 덕분에 수박 출하 시기도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졌고 이른 더위에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브룩스 이상 내용과 무게를 자동 선별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상품성만큼은 확실히 신뢰하고 믿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믿고 도내에서 가장 빨리 출하되는 청주 오송 수박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수많은 꽃이 피고 지지만 색감과 자태의 화려함만 본다면
철쭉이 단연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2일까지 충주체육관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전국 철쭉 분재 전시회를 신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령 100년의 취선이라는 철쭉은 한 뿌리 한 줄기에서 67색의 꽃을 피웠습니다. 나무와 꽃의 생김새를 말하는 수형과 화형, 그리고 색감까지 빼어나 되레 사람이 만든 조화 같기도 합니다. 고든 줄기에 짙은 자주색 단색 꽃을 피운 대배는 있는 그대로가 한 폭의 채색 수목합니다. 대배는 외철쭉의 원목으로 이 품종에서 천여 종의 철쭉을 개량했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꽃이 피어가지고 어우러기가 되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분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같은 속에 포함된 진달래는 식용이 가능해 참꽃으로, 독성 탓에 먹지 못하는 철쭉은 개꽃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보노라면 먼저는 철쭉의 경이로운 화색에 놀래고, 다음으로는 꽃을 피우기에 헌신한 이들의 정성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우리 애기 다루듯이 다루거든요. 종사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이 우리 갓난애기 키우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실 거예요, 아마. 정성과 시간을 돈으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잘 키운 철쭉 분재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2019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무남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원, 웃음을 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델 정원 7개와 시민 참여 정원 20개가 전시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미니 정원 만들기, 반려식물 만들기 등 가족 체험 행사와 낭만 버스킹, 가든 시네마 등 다양한 부대 공연도 열립니다. 구강보건협회 충북지부와 청주시 치과의사회가 주관한 구강보건 사랑나눔 진료봉사가 청주 맹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진료봉사는 오는 13일에는 청해원, 17일에는 소망원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진료, 불소 도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충북대병원 안과 김현태 교수가 도내 최초로 각막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환자 2명의 각막 이식 수술을 집도했으며 충북대병원에는 12명의 각막 이식 수술 환자가 대기 중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병진 의원은 상고장에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부당하게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35살 박모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박 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청주 지역 보도방 업주를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 5에서 10만 원씩 1,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해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업주들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충북 기업들의 5월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전국 평균은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5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 BSI는 67, 비제조업은 62로 전달보다 각각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